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수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수술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이상길 대표님과 친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뭐 의사인지라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어서 재수 없죠. 논문을 이렇게 투척을 해주셔서 논문을 보다가 솔직히 조금 약간 그랬어요. 아니 나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맡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보다가 충격받았어요. 충격.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지 않은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꼴 같지 않게. 구독자는 한 8,000명 조금 넘었고요. 일반인들은 제 구독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물리치료사, 의사 선생님들, 운동 전문가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 돼서 댓글도 거의 없고요. 조용히 보다 갑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재미없으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깰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의사이기도 하지만 교육단체를 이제 운영까지는 아니고 시간이 날 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강의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에는 거의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인스타에 뜨게 되면 한번 관심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질 않아서 한 8명, 16명 이 정도만 모집해서 거의 1시간 만에 거의 마감돼요. 그래서 아마 만날 일이 거의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실습이 궁금하다면 예,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하는 음을 알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좋았던데 다들? 나 이거니까? 아닌가? 자, 이게 오늘 이제 논문 2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술은 대부분 유압술이라고 해가지고 척추에 뼈를 뚫어가지고 금속을 다 박아버려서 로보캅처럼 아예 척추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수술을 하고 있죠.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뭐 나이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덜한데 척추측만증을 수술하는 이유는 생명이 위험해질 때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흉추 쪽에 커브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심장 쪽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폐에 무리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 수술이 너무 잔혹하고 무섭고 그다음 후유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후유증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의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압술이라는 그 수술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볼 일이 없으셨겠지만 너무 잔인해서 구글에도 다 막아 놓았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가정의학과 전문이지만 정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를 우리나라에서 척추 유압술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었어요. 여타 이유로 나오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 수술하는 걸 보면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피를 한 50번 바꿔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몸의 수분이 이제 뭐 60%다, 체중의 60%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피의 양은 그 정도 안 되거든요. 피의 양은 한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피의 양 자체는. 근데 그 2리터를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릴 수술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뭐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쪽으로 외국에서는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웠던 게 이런 논문들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좀 보셨으면 특히 정형외과 닥터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혹시 모르죠. 여기에 자기 아버님이 또 정형외과 선생님 계실지도 모르는 일인데 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고 내일 유튜브에도 이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괜찮죠? 올려도? 문제 안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스파이널 퓨전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그냥 척추체를 그냥 다 연결해 버리죠. 못 움직이게. 그래서 이 스파이널 퓨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때까지 계속했던 수술 방법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 하나도 안 돼요. 특히 흉추 쪽에 박아 놓으면 회전이 안 되겠죠. 흉추는 회전이 많은
척추 쪽이니까 이렇게 박아 놓으면 사람을 쳐다볼 때 회전이 안 되겠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후유증이 많아요. 후유증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이 처음 이제 논문 발표하기 전에 요거를 제가 먼저 해놓았는데 여러분 테더링이 뭔지 아시죠? 테더링이 뭐냐 하면 우리 블루투스로 이어폰 연결할 때 테더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전 다 고정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flexible cord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연한 줄이에요. 그래서 고정은 돼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거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렉시블 코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수술 방법을 이제 택하고 있는 거죠. 이 처음 논문 좀 이따 그 표지 아까 전에 나왔었던 게 2018년도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개발했고 이런 수술 방법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수술 전에 이런 모양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있다가 제가 볼크만 호이터의 시어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뼈가 분쇄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뼈를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 분쇄되니까 이렇게 붙이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뼈는 신전력이 있으면 신연력이 있으면 뼈가 자라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핀을 박아서 당겨 놓으면 자라나와요. 그게 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그 교통사고 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처럼 매달아가지고 핀 막 꼽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게 뼈를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자라나오도록 만드는 장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키를 키우는 수술도 하는 거죠. 일리자로프라고 해가지고 왜 그 좀 키 작으신 분들한테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저도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못했죠.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이게 왜 척추측만증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볼록한 측면에서는 뼈가 이렇게 서로 간격이 서로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얘들이 더 많이 자라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오목한 쪽에서는 뼈가 서로 눌리고 있죠. 성장판은 뼈가 눌리게 되면 자라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얘는 더 빨리 자라나오고 얘는 덜 자라나오니까 뼈 모양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피컬 웨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웨지 모양 자체의 뼈가 변형이 되면서 자라나게 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변화가 거의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뼈 모양 자체가 이미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장기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뼈 모양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 그래도 사각형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정점에 있는 에이펙스에 있는 이 모양은 웨지 쉐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곡선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릴 때 이 뼈 모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춘기 때 아니면 청소년기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일직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유압술은 청소년기 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고정 상태 그대로 해놓으면 안 좋겠죠. 그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널 퓨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고 있는 수술들은 청소년기 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후유증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줄을 매달아서 자라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런 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죠.